기초편 52페이지 오행의 성질, 이 시간에 강의 시작합니다. 오행은 알다시피 음양이 화합해서 만들어낸 천지 만물의 5가지 요소 또는 행자가 붙었기 때문에 5가지 요소의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조의 도란, 창조의 도. 창조의 도란 곧 천지 만물의 어머니인 일수, 일음수죠. 일수에서 이화가 즉 양이죠. 이 양화가 태어나 음양의 태극을 이루고, 태극이 삼목을 잉태해서 만물의 신운 역할을 하고, 여기에 사금이 만물의 신운 뼈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오토가 만물이 살이 되어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수화목금토라는 만물의 요소는, 수화목금토라는 물질의 집합체이죠. 이렇게 수화목금토의 순서로 태어난 오행이 만물의 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행은 5오자와 단일 행자라는 한자가 내포하고 있듯이 5가지 요소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말하죠. 본질적으로는 음양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작용의 범위도 음양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음양이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고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양의 변화 흐름을 쫓아서 오행의 작용 순서를 살펴보면, 자연에서 보십시오. 나무가 싹을 터뜨리듯이 양기가 분출되는 것이 목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양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화이고, 양기가 극에 달해서 응기로 넘어가는 것이 중재의 과정인 토이고, 퍼져있던 양기를 수렴하고 응기가 자라는 것이 금이고, 응기가 가득 차면서 새로운 양기를 준비하는 것이 수이죠. 오행은 목화, 토, 금수의 순서로 작용을 합니다. 하루는 낮과 밤이라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세분화하면 양기가 시작되는 아침, 양기가 퍼져나가는 오전, 양기의 작용이 음기의 작용으로 넘어가는 정오, 양기가 사그라들고 음기가 시작되는 오후,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가득 찬 저녁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년도 크게 더위와 추위라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시 세분화하면은 양기가 시작되는 봄, 양기가 퍼져나가는 여름, 양기의 작용이 음기의 작용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거쳐서 양기가 사그라들고 음기가 시작되는 가을,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가득 찬 겨울이라는 것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순환하는 이치와 1년이 순환하는 이치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목이 나고 죽는 이치나 인간이 나고 죽는 이치나 마찬가지로 음양 오행의 틀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수많은 음양 오행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콘서트와 같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법칙은 결국 음양오행으로 귀결됩니다. 이때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서의 우주가 몸체라면 천지만물 하나하나는 우주의 세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서도 특히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그 자체가 오행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오행에 속박되어서 생멸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비밀이 오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건 카메라를 비춰보면서 일병저병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생로병사의 원리는, 비밀은 음양오행에 있죠. 그러니까 생멸의 비밀이 바로 오행에 들어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음양오행을 안다는 것은 곧 천지이법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질과 작용해 보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음양오행의 발생 원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체 존재물은 음양의 결합성으로부터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봄으로써 오행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지만물의 탄생을 이렇게 말했었죠. 자, 뭐라고 말했느냐? 도지위물, 도지란 물건은 하고 말합니다. 도지위물. 유황홀 그럽니다. 홀. 유황홀, 황해, 그 다음에 황해홀. 황홀하다. 아까 연애자평에서 이야기 나왔죠? 매매하다. 어두운 듯 하면서 거룩한 밝은 빛이 있다. 아침 태양이 솟아나오듯이 황홀한 그 빛, 노자는 황홀하게 한다고 했었죠. 근데 기중유상이라. 자, 상이란 말은 그랬었죠. 그런 것이 코끼리 상자를 쓴 이유가 동북아 지역에는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남방을 유행하고 온 사람이 이상한 동물을 말을 하니까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동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알지는 내가 본 적은 없지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코끼리 상자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상을 쓴 겁니다. 코끼리 상자를. 그래서 기중유상. 황홀하고 화난 그 중에 유상이 있었다. 만물의 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기중. 유정이라고 그럽니다. 유상의 기중, 유정이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 뭐가 있냐 하면은, 기중유물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중유물. 요 앞에.
기중유효라고 했습니다. 요는 거하다는 뜻입니다. 거한 그 중에, 그러니까 황홀하죠. 결국은 뭐 요나 황홀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중에 기중유정이라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거한 그것에 만물의 전기가 있었다. 그럼 만물의 전기는 뭡니까? 핵입니다. 핵. 뭐 쉽게 이해하자면은 양자 역학에 있어서 그 이 빛, 뭐 그것으로 설명할. 그러니까 이 세포의 최소 단위, 뭐 그것으로 또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노자는 기중유상 요물기정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양자 역학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잘 증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생되기 이전의 도의 세계를 황홀하다 했고, 황홀한 그 중에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무언가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 상이 있었고, 그리고 만물의 핵이자 전기를 뜻하는 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 즉 황홀한 가운데 있는 상과 정이 음양이기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에 대해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죠. 만물 부음 이양이야, 포양이라고 그랬죠. 또 충기 이위화라고 그랬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의 신은 즉 삼기목이 만물을 향하였다 한 것입니다. 음양이 결합해서. 그리고 만물의 신운이 형상을 갖추기 위해 만물의 바탕이 될根과 형상을 만들어주는 토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태극 속에서 완성된 것이죠.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팽창한다. 만석이 되어 나간다. 팽창해서 드디어 대폭발하고 빅뱅에 의해서 5가지 물질적 천지 만물의 요소인 오행이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가스와 같은 마치 연기와 같은 미션 입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입자들이 합하고 밀어내는 에너지 힘에 의해서 뭉쳐서 무거운 것은 땅이 되고 가벼운 것은 하늘이 되고, 연회자백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무거워진 땅이 되고 땅에서는 만물로서의 자연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한 입자들이 뭉치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북토 칠성을 비롯해서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이 탄생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쏟아져 나온 오행 기의 미세한 입자가 땅과 같이 단단하게 뭉치지 못하고 아득히 펼쳐진 모습이 바로 저 하늘입니다. 이와 같은 천지 만물의 이치를 음양오행으로 깨우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다시 없는 미래의학, 그리고 또 운명과 개조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역학이란 위대한 철학의 시각으로 과학을 바라보면 과학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음양이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어쩌면 고대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깨우친 음양오행의 논리를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위대한 성자 석가모니 부다는 이미 양자 역학의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금강경이라는 불경에서 알 수가 있죠. 금강경 제30장에는 일합상리분이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일합상리. 일은 물질의 최소 입자단위입니다. 이것이 합해서 물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치. 이런 문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그 모든 것을 부숴서 가루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죠. 그 모든 걸 부숴서 가루를 낸다면 그 가루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답은 많다는 것은 이름이 많은 것이지 많은 것이 아니다. 일합이란 이 대우주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먼지,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원자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의 원자가 모여서 대우주 내지 자연의 그 모든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소입자가 모인 것이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소입자는 유무를 알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체 만물은 사실 그 존재하지 않다. 그가 사실 눈에 보이는 일체 만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만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 무상이란 뜻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존재물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입자 또는 원자라 했죠. 그런데 이 원자는 양성자라서 광자, 즉 빛을 발생하는데 이 원자의 전자파라는 음성자가 섞여 있으면서 파동을 일으켜서 빛의 파동을 발산한다 했죠. 그러므로 일체 만물은 원자가 발산하는 빛을 전자라는 파동으로 내뿜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은 빛을 내는 파동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내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뭡니까? 존재하지를 않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물의 실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붓다의 말처럼 하나의 미세한 입자가 모여서 천지만물이 되었다면 이 입자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강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라는 거대한 물질을 봅시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미세한 물방울이 집합체죠. 수증기. 그 미세한 물방울을 우리는 수증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다는 태양의 열을 받으면 수증기라는 물의 입자가 증발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버린 수증기로 인해 거대한 바다라는 실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모든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수증기와 같은 입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붓다의 말처럼 부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공이죠. 공이라고 이랬죠. 공.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공이 곧 또는 색이라고 그랬죠. 공색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죠. 그 양자역학에서 뭡니까? 있다고 생각하면은 존재하지 않고, 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이 있으면 그게 또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도의 세계이고 공색이 같은 뜻과 통합니다. 그런데 노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없어서 황홀하게만 한 그 중에 상이 있고
물질이 생겨나고 만물의 전개가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붓다가 말한 하나와 노자가 말한 정의, 곧 물질의 최소 단위 입자를 말함이고,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파는 음양의 관계이고, 이 음양의 집합체가 바로 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행은 옛 성인이 천지 만물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한 문자요 부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행, 즉 천지 만물의 5가지 요소인 목화, 토, 금수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알면 미래자연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오행의 성분, 성질, 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 봅니다.